혼자 먹으면 김도 맛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아침, 정수는 빈 식탁 위에 젓가락 2벌을 습관처럼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하나를 서랍에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어 있어도 되는 걸까요? 작은 혼잣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박힙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전기밥솥에 보온 불만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문 밖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웃입니다. 박노인이 들고 선 것은 마른 김 한 봉지와 갓 삶은 고구마 2개입니다. 혼자 드시면 김도 맛이 없죠.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짧게 끊어치듯 흔듭니다. 후킹처럼 날선 문장 하나가 마음의 문을 살짝 비틉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어 겨울 볕을 들입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방은 싸늘합니다. 3번째 겨울이네요. 그녀의 중얼거림은 벽에 부딪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안방 장롱 위엔 남편의 모자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치울까, 두었다가 또 봄이 오면 치울까, 마음이 맴돕니다.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만 선명합니다. 박노인이 준 김을 꺼내며 그녀는 잠깐 멈춥니다. 혼자 먹으면 맛없지라는 말이 귀에 남습니다. 얇은 김 한 장을 접시 위에 올려놓는 손이 흔들립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기억 속 누군가의 말처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익숙한 정막이 오늘은 낯섭니다. 익숙함과 낯설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오후 경로당 앞마당은 햇살로 반짝입니다. 박노인은 마당 눈을 쓸고 정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갑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의 말은 짧고 따뜻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천천히 놓습니다. 장갑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손끝을 저리게 합니다. 김 맛있게 드셨어요? 박노인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머뭅니다. 내 혼자 먹기엔 아까운 맛이더라고요. 말하고 나서 자신도 놀랍니다. 2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안심이 스밉니다. 마당 끝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 2개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떨어질 듯 말 듯 끝을 붙든 꼭지가 얇게 빛납니다. 정순의 마음도 그 꼭지처럼 아슬아슬 흔들립니다. 해가 기울고 골목에 노을이 번집니다.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의 담장 앞에서 무심코 멈춥니다. 담 너머로 김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들어오실래요? 문틈으로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숨을 고릅니다. 혼자 서 있던 세월이 발목을 붙잡지만 발끝은 앞으로 기우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가 다시 끄덕입니다. 잠깐만 김 한 장만. 던진 말이 스스로 놀라울 만큼 가볍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문을 더 열어줍니다. 노을빛이 문지방을 금빛으로 칠합니다. 그 빛 위로 정순의 발이 조심스레 올라섭니다. 마음의 무게가 아주 조금 옮겨집니다. 박노인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이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는 서툰 손길로 머그잔을 내려놓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방 안 어딘가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숨결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방의 온도. 그것이 어쩐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한 장을 손으로 잘라 밥 위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반이라더니 오늘은 한결 낫네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밀어줍니다.
정수는 그 조용한 배려 속에서 오래 묵은 허기를 느낍니다. 낯선 따뜻함이 불편하지 않게 스며듭니다. 2부 씬 이 돌아온 공허함.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잠시 현관에 멈춰섭니다. 낡은 코트를 벗으며 그녀는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걸 느낍니다. 전등이 켜진 거실엔 여전히 그림자 하나 없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김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괜히 갔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엔 스스로도 확신이 없습니다. TV를 켜보지만 화면 속 소음이 오히려 고요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어 딸의 번호를 눌렀다 지웁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바쁘겠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잠깐 멈춥니다. 현관문 너머로 바람결에 김냄새가 다시 스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튿날 저녁 정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괜찮아. 일하느라 그런걸. 정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그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다들 각자 사는 거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미세한 공허함이 스칩니다. 외로움은 익숙한 친구 같지만 오늘은 유난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틈새로 어제의 김냄새가 다시 스며듭니다.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의 집을 몰래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낯설었습니다. 누가 다녀가셨나?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엽니다. 식탁 위엔 2개의 찻잔, 그리고 반쯤 남은 김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놀란 얼굴로 돌아봅니다. 아니, 어떻게 왔니? 수진의 시선은 곧장 식탁으로 향합니다. 엄마, 요즘 누가 오세요? 그 말에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차분히 웃습니다. 이웃분이야. 그냥 김 좀 나눠 먹은 거야. 하지만 수진의 눈빛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걱정, 누군가와 함께여도 걱정. 모녀의 마음 사이에 얇은 벽이 생깁니다. 며칠 뒤 수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박노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지만 공기는 무겁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겁니다. 박노인이 소박하게 말하자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젓가락 소리만 가끔 부딪힙니다. 정수는 2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뜹니다. 수진의 시선은 계속 정순 쪽으로 향합니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그 시선을 피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수는 손을 비비며 말합니다. 다음엔 내가 김을 더 가져갈게요. 박노인은 미소로 답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밤이 깊자 수진은 거실에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가끔 밥이나 같이 먹는 사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에요. 수진의 말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당깁니다. 그래서 더 외롭단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순의 어깨가 살짝 떨립니다. 아무나 아니야. 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러나 더는 말을 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딸 2사람의 마음이 다른 온도로 식어갑니다. 다음 날
정수는 박노인과 경로당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어제 일을 눈치챈 듯 박노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걱정 많으신가 봅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네, 제가 혼자 사는 걸 너무 오래 봐서요. 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그들 사이를 흩날립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편했는데 요즘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오래된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그 한마디가 정순의 마음을 깊게 흔듭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온기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서 받은 전화 한 통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네 지인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시더라. 수지는 퇴근하자마자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정순과 박노인이 웃으며 감을 깎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수는 놀라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냥 감 깎는 중이야. 그게 전부예요? 수진의 말은 울컥하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사부신 일문이 닫힌 밤, 박노인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 남은 감 껍질을 모으며 말없이 숨을 고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조용히 내뱉은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집니다. 수지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만들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졌습니다. 아빠가 들으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베어냅니다. 한참의 침묵 후 정수는 말없이 방문을 닫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해의 외로움보다 더 차갑게 울립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수는 이불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웃음이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보, 나 너무 오래 혼자 있었나 봐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병실 냄새, 손끝의 체온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땐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 오히려 마른 듯 했죠. 이제야 늦은 슬픔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눈가를 훔치며 정수는 결심합니다. 이젠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겠어요. 혼자 견뎌온 시간의 벽에 작은 균열이 납니다. 그녀는 그 균열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아직은 살아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 위에 봉투를 발견합니다. 수진아, 너무 미안하구나. 손편지의 첫 문장이 떨리는 글씨로 시작됩니다. 정수는 전날 밤 적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외로움도 웃음도 다시 배워야 하는 거야. 수지는 천천히 읽다가 눈을 감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집니다. 편지의 끝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엔 같이 김 구워 먹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쩐지 그 문장이 어린 시절의 냄새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겁니다. 엄마, 어디예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경로당 앞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흰 눈송이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 박노인이 다가와 손수건을 내밉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누군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오는 게. 박노인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서 있습니다. 눈물인지 눈인지 모를 무언가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멈춰있던 관계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수지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순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합니다. 왔구나. 마침 김 굽고 있었어. 방 안엔 구수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말을 꺼냅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수는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놀랐지. 근데 이제 알겠지? 나도 사람이라 외롭다는 거.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그 짧은 인사에 모든 오해가 녹아내립니다. 작은 팬 위에서 김이 파르르 구워집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감싸고 세 사람의 웃음이 조용히 섞입니다. 정수는 젓가락으로 김을 뒤집으며 말합니다. 이게 혼자 먹으면 밥맛이래.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셋이 먹으면 3배 맛이에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마주치고 웃음이 터집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구울까요? 정순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이건 제 특기예요. 순간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치며 김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오랜 시간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려갑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바람은 차지만 햇살은 포근했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말합니다. 정순 씨, 오늘 표정이 봄 같아요. 정수는 수줍게 웃습니다. 봄이 벌써 오려나 봐요. 수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의 옆모습이 오랜만에 편안해 보입니다. 아이 같던 표정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길가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발자국이 세 줄로 이어집니다. 그 발자국 위로 햇빛이 반짝이며 내려앉습니다. 오랜 고독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계절의 기척이 다가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하늘엔 첫 별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외로움에 익숙해진 거였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진과 박노인이 함께 들어옵니다. 손에는 붉은 동백 화분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 셋이 같이 키워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혼자보단 같이가 낫지. 그녀는 화분을 품에 안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말과 함께 창밖의 별빛이 더 환하게 번집니다. 눈이 녹고 마당의 흘길이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작은 동백 화분에는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참 대단하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을 뿌립니다.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 화분이 아니라 꽃밭을 만들어야죠.
박노인이 웃으며 삽을 들고 섰습니다. 수진도 주말마다 내려와 돕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흙 속에서 만나고 웃음이 햇살처럼 번집니다. 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봄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흙 묻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엔 혼자 산지 3년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밑에 천천히 덧습니다. 이젠 둘이, 아니 셋이 산다. 글씨가 번질 만큼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김 다 됐어요. 정수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식탁 위엔 갓 구운 김이 쌓여 있고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그녀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좋았던가. 혼자 먹던 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함께 나누는 김은 살아있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는 정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요즘 정순 씨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까. 박노인이랑 같이 산책도 다닌다며?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갑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붉어졌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같이 사는 게 나아요? 정수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혼자는 익숙해지지만 같이일 때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듭니다. 그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도 가볍게 흔들립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정수는 마당에 우산을 펴고 섰습니다. 붉은 동백꽃잎이 빗물에 젖어 반짝입니다. 박노인은 집안에서 수건을 들고 나와 말합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이 비는 따뜻해서 괜찮아요. 수진이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습니다. 셔터 소리가 잔잔히 울립니다. 엄마, 웃어요. 정수는 활짝 웃으며 화분을 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세 사람의 웃음이 퍼집니다. 화면처럼 번지는 장면 속에서 정수는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건 익숙했지만 함께 사는 건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 미소 속에 다시 살아가는 봄이 피어납니다.